아니 그 장본인한테 할 말이 없나? 계절이 바뀌었는데. 할 말이 없나? 계절이 바뀌어. 할 말이 없나 봐. 아니에요.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야. 짚고 넘어가. 몇 번 몇 짚어? 번에 이거 나 한 게 언젠데? 이 정도 짚으면 장님이야? 어떻게 짚어? 계속 짚어. 더듬더듬. 아니 오디오도 있고. 뒤에도 있고. 킬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유퀴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또 중복이면. 유퀴즈 왜 또? 그쵸. 그거랑 같이 유퀴즈 묶어서. 빌드업이라고 봐야죠. 그렇구나. 다른 그거구나. 그러면. 눈썹 문신을 해볼까? 눈썹을 각도를 해봐요. 아 각도가 약간 내려가 계시죠? 팔자여가지고. 팔자죠. 형도 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약간. 난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 형은 이렇게 여기까지 있고 여기 옅어지는 느낌이면은 형은 나 약간 생각이 이렇게 있어. 눈썹을 어떻게? 눈썹 문신? 문신. 아 약간- 그럼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면도하고? 겁나 세 보이게 해보면 어떨까요? 짱구 할아버지처럼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세게? 거의 앵그리버드 느낌으로 이렇게. 밖에서 고우키처럼. 근데 눈썹이 사람 인상을 엄청 좌우하거든. 그러니까. 잘해야 돼. 침착맨이 수염으로 완전히 또 관상이 바뀐 것처럼 눈썹을 한번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가 졸린 눈인데 싸나워 보인다는 얘기가 눈썹 때문에. 배 선생님도 지금 팔자 눈썹이 저는 살짝 팔자. 올라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제가 포토샵으로 집에서 좀 해봐도 될까요? 해봐. 제가 그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해보고 형도 저를? 해봐. 네. 형 것도 아 해봐. 해주시죠. 각도도 저 지금 이렇게- 궁금해요. 예. 형 것도. 인상이 되게 변할 것 같은데. 오늘도 월드컵 관련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자꾸 이제 작가님이 눈썹 좀 일자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러면 또 눈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치. 저 크게 뜨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조금만 눈에다가 힘을 주면 눈썹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니 웃는 건 뭐지? 네? 아니 이게 너무 그 만화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만화에 나오는 그 깡패의 그 눈썹처럼. 어이 어이 하는 안경. 난다. 삼장법사 눈썹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야 맞네 이건데 봐도 그냥 버렸네. 네. 좀 이걸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점눈. 눈썹 아, 문신해서 약간 이 정도로. 그 눈꼬리도 올라가 버리네. 오 되게 날카로워지는데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상을 쓴 거고 눈썹의 그 각도만 봐주세요. 이게 그래도 180도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휘를 왜 올리시면 돼요? 컨트롤하시고 크게 하는 거지. 아니 작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림 선물을? 아니 선물. 어이 즉스 그림. 똑같다. 이걸로 티 야 오늘 그림 선물 하나 바로 받았습니다. 만들어. 이걸로 티 만들어. 저는 이렇게 근심 많은 표정으로 살진 않아요. 이건 근심이 많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근심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아까 눈 크게 할 때 진짜 눈썹이 이렇게 돼요. 그냥 착한 눈썹. 세상을 좀 순수하게 보는 이모티콘으로 눈썹. 표현이 되네요. 점씨 점이네. 지금 됐다고 네? 성공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네가 만화하라면 봐봐. 저게 안 보이나? 만화가라면 바바는 뭐야? 나는 그냥 C를 강조한 것 같은데. 아니 다들 니은. 너도 만화가 자격이 없어. 저게 안 보이면. 그래?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정도면 굉장히 가운데 분. 김일 선수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좀 작아졌어. 응? 동그라미가 작아졌어. 지금. 그러니까 반지름이 좀 줄어들었어요. 전에 다이어트 할 때 전체적으로 작아졌는데 이번에는 동그라미만 작아지고 몸은 좀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등신이 바뀌었어 좀. 저 그 가옥에다 나오는 드렉스처럼 되려고요. 강해지려고. 그럼 열심히 그거는 하겠네. 예 전체적인 그 절대 사이즈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민구 형 같이 이제 500kg 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민구 형 진짜 힘센데. 비틀주스가 생각난다. 비트주스 이런 게 나와요? 비틀주스는 진짜 옛날에 팀버튼 영화잖아요. 맞아요. 거기 배트맨 얼굴이 전에. 작은 그게 있긴 있어요. 캐릭터가.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얼굴 작은 거 얼굴 작은 맨인 블랙에 나오는 게. 그렇지, 그건 벌레 쪽이죠. 얼굴 근데 작은 거 슈퍼 마리오에다. 비틀주스의 그 요괴 자체가 조그만 전체적으로 작은 거지. 요정처럼 나쁜 요정. 그 마이클 키튼이었나 그런 거.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 옛날 마이클 키튼 눈썹이 진짜 멋있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우와. 착한데 약간 솟아 있는 눈. 근데 눈썹이 이렇게 변하죠? 아니 그 근육을 움직이는 거니까. 눈썹 근데 눈도 찢어지지? 왜? 아니 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눈썹만 올리는 거죠. 이게 눈썹 문신을 하는. 눈썹을 올리고 안경을 껴보시면 완전 달라지겠는데요? 안경. 눈썹 올리고 안경. 그럼 거의 다른 사람 될 것 같은데 인상이. 눈이 입고 어? 어? 신문사 기자 같다. 근데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이게 안경은 이마를 가리면 되게 안 예뻐요. 이마에 노출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노출해도 되는데 이제 우와. 훨씬 그러니까 난데? 이마를 올려야 안경이 더 잘 어울려 사실은. 훨씬 낫다고? 아니 남자는 이마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차 싶네. 무슨 말이지? 아차 싶다. 아차 싶다. 말이죠? 근데 맞아. 왜냐면 호민이 이거 형 웃는 거야? 호민이 형 헤어스타일 월드컵 할 소리 때 내서 웃는 거야? 덮은 거 별로였어. 이마가 좀 까지는. 뭐 신과 함께 시절? 아니 그 짬 시절? 아니 호민이 형 그 헤어스타일 월드컵 했을 때 옛날에. 근데 머리 이렇게 덮여 있는 거보다 지금 이게 더 좋은 거. 짬 시절은 장발이었죠. 예, 근데 이마는 열려 있었어요. 그때도 이게 한 7대 3이었나 이렇게. 그때 염색한 장발 아니었어요? 염색도 했었던 그쵸, 것 그쵸.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은 없고. 마지막으로. 약간 멋부림 마지막으로 마지막인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때 한참 바람머리라는 게 유행할 때. 사회에서 하는 마지막 염색. 맞아. 약간 배용준님 약간. 겨울 연가. 예, 그것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을 잘 몰라요. 커트나 이런 거. 그때는 커트를 제가 이제 블루클럽이 5,000원 할 때 마지막 커트였어가지고. 지금도 블루클럽 있지 않나요? 지금은 시세가 물가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실제로 저가 그 바버샵 같은 거. 가성비 좋은 샵이 있어. 블루클럽 옛날에 저도 4,000원 막 그 정도 했을 때. 거기는 자기가 직접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여기서 감으세요. 가지고 욕조 같은데 집에 느낌 친근하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제가 감고 그리고 이거 털어줄 때 안 털어주고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빼잖아. 그래서 그 남이 감겨주는 게 진짜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뒤로 앉아서 아주 먼 과거긴 한데 근데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주잖아요. 그 약간 루머가 있어요. 못생기면은 왕창 덮는다고. 그 루머가 있습니다. 눈만 안 덮고. 그건 아닌데 보통 그 못생긴 사람들이 퍼뜨린 루머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루머니까요. 마지막으로 머리 누가 감겨준 게 언제? 죄송합니다. 27살 8살 때였으니까 2008년 7년 거의 한 15년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미용실 끊은 지 15년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 이득이죠? 1년에 최소한 저희가 한 두 달에 3번 가거든요. 2달에 3번이고 5만 원 정도. 한턱 쏴야겠네. 아니 한턱 쏘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모은 걸로 네. 머리 적금. 아니 근데 그게 한턱 쏴. 그 비용이 같은 곳에 이제 그만큼 또 들어가죠. 면도날이라든지. 면도날? 면도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면도날이 이제 이 면도가 따로 있나요? 그럼요. 이거랑 같이 하긴 하는데. 질레트로 하면 안 되고요. 아니 같이 하는데 이제 내구성이 훨씬 많이 이제 마모가 되니까. 우리 그 초기 PD였던 피채촌 PD는 그 면도날을 갈아야 된다는 개념을 몰라서 8년 동안 같은 날을 썼다고. 아니 파상풍 안 걸리셨어요? 저도 아는데 계속 안 갈았었어요. 왜냐면은 새 거는 너무 날카로워서 적당히 달아있는 게 좋아서. 아니 적당히 8년은 완전 사갔을 텐데 이게. 근데 이제 아니야 요즘엔 그 날이 그 뭐라 그러지?
그 처리를 한 뭐 티타늄 비슷한 거여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면도날은 안 녹슬어. 얇아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봤더니 GQ 같은 잡지에 보통 그런 거 나오잖아요. 면도날 얼마나 자주 갈아야 되나 그랬더니 뭐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런 정도 의견이어서 그래서 와 이거를 이렇게 빨리 버린다고 이 아까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도날도 비싸잖아요. 네, 싸지도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았었는데 요즘 그게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게 그 끝까지 안 밀 거면은 그냥 대충 그 점점점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으면은 면도날 안 갈아도 돼. 왜냐면 이게 날이 무뎌져가지고 그 옛날 낫처럼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 날카롭게 하면은 안 돼. 좀 이렇게 당겨서 끊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서. 저는 요즘 전기로 하고 있어요. 머리도요? 예, 머리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짝 되더라고. 기술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전기로? 날 5개짜리 동그란 거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어. 동글에서 이렇게 브라운 질렛 아닙니다. 이게 한국에서 안 파는 건데. 필립스. 아니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이름의. 약간 얼리 어답터 느낌으로. 예, 이거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 또 다른 빠박이 분께서. 공유. 근데 저는 그 저번에 질레트 관련 행사가 아니라 이제 방송을 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면도기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같은 그 날인데 진동이 있더라고요. 아. 누르면 건전지가 들어가지고 zzz 하면서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진짜 잘 깎게. 저 그거 쓰는데. 그거 쓰세요? 질레트. 그래가지고 이런 걸 왜 몰랐지? 이러면서. 안에 건전지 들어가서. 네, 하니까 전기 수동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 수동? 나온 지 오래됐어? 박지성님이 광고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박지성도 피돈 짤? 이거 피카츄 돈가스 짤? 이거? 전 국민이 아는 거네. 피돈 짤. 피카츄 돈가스 시켜 먹으면 맛있겠다. 그날 재밌겠다. 어디서 팔아요? 그 피카츄 돈가스 주는 데 있었잖아. 할매 가래떡. 할매 가래떡에서 피카츄 돈가스. 그날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피돈 먹을까? 그것만 먹기 좀 작으니까. 포즈 한번 보고 싶다. 지성님이 하는 포즈. 그거는 진짜잖아. 이거 합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재밌겠다. 나왔어. 상탈이는 좀 무리겠죠? 아이고 자기 살리는 좀 그렇지? 좀 그렇죠. 그건 좀 그렇지. 어렵게 오셨는데. 네.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영국에서 오셨는데. 심투바로 영국에서 들어오시는데. 나도 창작자인가 봐. 좀 아쉽다. 상의 탈의가 안 되면 좀 약간. 너라도. 내가 먼저 벗어서 분위기를 상의 탈의해서 한번 해주면 해버지가 이거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 나도 하나 해야겠다. 그 뭐야 그 있잖아 그 라디오 광고 하는 거 니플 밴드 해가지고 방탄 그거 방탄곡제하고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치킨이요? 네, 후라이드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양념도 좋아하고. 어차피 치맥이 또 축구의 상징적인 음식이니까. 그렇죠. 그날 뭐 치킨 드셔도 되고. 치킨 시키는 척하다가 이거 피카츄 돈가스가 있지. 사은품으로 들어있네. 피돈? 그러니까 일부러 시켰다고 하면 좀 또 물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니까. 그럼 떡볶이 집에서만 팔아요. 그럼 떡볶이도. 사서 거기다 집어넣으라고요? 치킨 밑에 제일 밑에 깔면 깔아? 좋을 것 같아. 다 먹었는데 딱 나와. 빨간 걸로 적셔서? 빨간 거 있어야 돼. 피돈. 피도는 빨간 거 아니잖아요. 피도는 빨간 거예요? 피돈 빨리 발라주니까. 피도는 그거 아니에요? 짤도 까먹었어. 그 소스 약간 빨간 소스가 닭꼬치 소스 같은 거랑 같이 공유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0월 15일 방송이구나. 왜요? 군대 간다. 손흥민도 피돈 짤이 있는데. 무조건 당하는 거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질레트 광고를 찍으면 이걸로 사람들이 합성. 왜냐면 질레트 원래 이거 피돈 원본이 질레트잖아. 근데 손흥민은 옷을 입고 있네, 근데. 아니 이거 왜 질레트 광고를 하는데 상의 탈의를 안 하지? 이렇게.
멋있다. 질레트 광고하는데 상의탈의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약하다. 아니 면도할 때 상의탈의 해야죠. 턱시도 입고 면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질레트 모델로서는 박지성이 위다. 도르코 모델이잖아요. 아니 이거잖아. 이 느낌이야지. 그렇지. 이거 왜 보여줘? 좀 느리네. 알것 성사. 아니 너무 합성을 잘했어. 저 안 되면 스킨톤 옷이라서 좀. 아 스킨톤. 아 맞아 그거라도. 내복이 좀. 아 이게 써보세요 시절이구나. 피카소도. 그 16강이라도 급조를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16강. 아 16개 없어? 짤 16개 없어. 아니야 많어. 아니 한 5개 있나? 해버지 짤 네, 월드컵 짤. 유명한 짤 많을 텐데 엄청 많이 올라와. 절레절레 짤 하나 있고. 아 이렇게 이거랑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다가 그게 막 절레절레. 절레절레. 그러니까 절레절레랑 긁으면서 드리블. 그리고 이거 있나? 아 긁으면서 세 명 제끼는 거? 그건 안 되지. 이거 짤은 쓸 수 있지. 아니 그 짤이 그 캡션은 쓰면 안 되고. 네, 아니 그 짤이 다 합쳐도 한 5개 되나? 그 호날두가 이렇게 막 옆에서 같이 운동하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되게 허망해하는 이거. 그런 거 있는데. 이거. 이거. 그래 만들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다 그 16개가 안 돼. 아 이거 세레머니 못하게 하는 거. 세레머니 하려고 막 붙잡아가지고 세레머니 막 하려고 막 뒤에서 막 잡고 있어. 유명한 짤은 아닌 것 같아. 요것도 그러니까 막 3개 4개 막 그 피돈 뭐 해서 8개가 안 돼. 아 그리고 이거 항상 새롭고 매 순간이 재밌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 요거. 그 유명하잖아. 아 그거는 활용을 많이 하죠. 낚시 같은 거 할 때. 요것도 있고. 그 에브라 오는 건 뭐지? 에브라 오는 거. 뭐야? 그냥 없어. 이건 그냥 이것만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재밌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요것도. 산책? 신창매의 산책 한번 해주겠지 뭐. 그것도 있죠 이렇게. 풍차 돌리기? 박지성이 그 산책 세레모니 우리나라 역대 원탑 세레모니를 불리는 그걸 하고 바로 다음 경기 월드컵 본선 가서 그리스전에서 골 넣고는 역대 최악의 세레모니를 했어. 뭐죠?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 기억난다. 귀여워. 봉산 탈춤. 박지성 봉산 탈춤 하면 나오네. 그건 짧아 그 음짤로 봐야 돼. 음짤로 안 봐도 충분한데요. 뭐야? 네? 뭐야 방금 뭐 한 거예요? 웃었는데? 왜? 지금 골을 넣는데 왜 애국가에 나온 해버지를 보고 웃은 거예요? 아니 기사 제목이 아르헨전에서도 박지성의 봉산 탈춤을 볼 수 있다? 인데 웃기잖아요.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아니야. 그건 음짤로 봐야 되네. 너 이렇게 자주 하세요? 아니구나. 그거는 옛날이구나. 그거는 한 번이구나 한 번이 여러 차례 남은. 그냥 몸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그렇죠. 골 넣으면. 그래서 저도 저거 자세하게 들었는데 일단 골을 넣고 이렇게 펼치고 와 하면서 이제 돌아섰는데 동료들이 달려오는 모습에 약간 그냥 이렇게 돌린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그 감정선을 슬로우로 정리하면 처음엔 이제 펼치고 이렇게 뛰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흥이 남은 걸 돌렸을 뿐이다. 자녀 흥을. 자녀. 예. 넣자마자 이거 돌린 건 아니다. 내가 멋있게 펼치고 뛰다가
마지막에 돌렸다. 남은 어떤 그 풍력을 활용했을 뿐이다. 짤이 박지성님 게임도 하시죠? 원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피파를 한번 붙었거든요. 네. 졌어요 제가. 어? 어? 왜 컴퓨터랑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람이랑 했더니 진짜 축구처럼 하십니까? 근데 확실히 그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좀 막 선수, 뒤로도 막 선수의 돌리고 이미 축구 그걸 다 아시니까 전술이나 이런 걸 아시니까 네. 적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옛날부터 축구 게임을 좀 하다가 거의 10년 안 하다 한 거긴 한데 그때 그 감이 좀 있어가지고 본인 능력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플레이어들은 만족을 하나요? 아니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요? 플레이어들 중에 만족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약간씩 단점 부분을 있어야 돼. 해놓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만족하는 사람. 굴리트 말고는 만족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마구마구도 프로야구 선수들 많이 했거든요. 그 상향을 본인이 직접 넣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을 상향 신청. 가차를 돌렸는데 본인이 나오면 어떤 기분일까? 본인이 카드가 높으면은 좋은 기분이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막 넣었어. 나는 실제로 이 구지를 던지지 않는다. 구종을 던지지 않는다. 다른 구종을 던진다. 그래서 적용이 된 적이 있어. 예, 김병지 형님도 자기 속가 스피드가 너무 느리게 측정돼 있다고 저기 넥슨 어디 가가지고 나 달리기로 증명해보겠다. 난 발이 느린 선수가 아니다. 골키퍼라서 서 있었을 뿐이다. 안 달리셔도 자료가 좀 있는데. 어허. 실제로 공격 축구 많이 하셨어.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넓었던 거고 이제 드리블 그러니까 스피드는 또 좀 다르죠. 뛸 때니까. 뭐야 어느새 7시 50분이 됐네. 가야 될 것 일단 같아. 슬슬 가야겠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사담만 털어도 그냥 시간이 훅훅 가네요. 자 여러분 주호민 작가님의 난 화나지 않았다. angry. I'm not angry. 양말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제작진까지 모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완판돼 가지고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예.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요즘에는 이거를 친히 들고 오셨어요. 비닐봉지에 넣고. 제가 비닐봉지에 넣고 이제 들고 왔는데 이게 다 비치는 하얀색 비닐봉지에 진짜 꽉 채워갖고 오셔가지고 배성재님이 양주인 줄 알았는데 양말이어서. 쪼니 워커 이 케이에서 쪼니 워커 부르는 줄 약간 알고 좀- 그래서 아니 왜 쪼니 워커에서 오셨지? 그리고 근데 이제 양말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보시더니 이 조니 워커를 사오셨어요. 이랬어. 근데 양말이요. 살짝 이렇게 있으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같은 양씨라고. 양주 대신 양말. 양주나 양말이나.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혹시 열어보면 양주가 있을지. 아니야 없어. 미니- 없어 열지 마세요. 미니 보틀로. 없어 없습니다. 양말이 더 좋아. 실용적이죠. 없지만 양말은 계속 신을 수 있지. 술은 먹으면 없어져. 이거는 이틀씩 신으면 일주일 동안 신을 수 있어요. 맞아. 세큘레죠. 저것다 풀었다 예. 풀었다. 자, 알겠습니다. 숙보 완전 지상파 TV 수준은 침착맨 섭외 클래스. 침착맨 방송에 이 사람이 출연한다고? 그 사람은 바로 해버지 박지성. 자, 오프닝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재범의 좋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완전 지상파 TV 수준인 침착맨 섭외 클래스. 침착맨 방송에 이 사람이 출연한다고? 그 사람은 바로 해버지 박지성이었습니다. 침착맨 침투부의 초대석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출연하거든요. 김이나 작사가, 이동진 평론가, 그리고 해버지 박지성 선수까지. 아무튼 침착맨 공식 카페에 해버지 박지성 해설위원에 대한 질문도 800여 개가 넘으면서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야 돼요. 이 섭외의 중심에는 또 위인이 써있어서 읽었네요. 제가 있습니다. 배성재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을 했는데 아무튼 축구인 침착맨이 박지성 해설위원 앞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토크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발 한국인이면 맨유 좀 응원합시다 라는 또 격언이 있잖아요, 축구계에. 근데 이제는 제발 한국인이면 침투부 봅시다, 이걸 이제 막 갖다 썼던데, 물론 이제 이건 저작권이 박지성 건 아니죠. 그 뭐 카페에서 나온 문구인데 아무튼 어떤 내용이 채워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박지성한테 지단 박치기 하는 침착맨,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카타르 월드컵을 예측하는 축구인으로서 박지성 앞에서 그걸 해설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무튼 10월 20일 침투부, 저도 같이 나가니까요, 박지성 침터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지상파 라디오에서 침펄 듀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분기별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하는 날입니다. 별밤을 찍고 돌아온 남자 주호민 주펄 작가의 청문회 겸 뒷북 생일 축하까지 다양한 근황 토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 그리고 주호민 주펄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살았다. 오케이. 아유, 괜찮아요. 됐죠? 네. 아닌데? 여기는 보내는 휴. 이거 5초가 들어요. 점점 벌어지네. 응? 이게 뭔가 이게 좋은 건가 봐. 이건 OBS니까. 아, 이거 실시간이지. 자, 가겠습니다. 나는 소인배일까 아닐까, 저 인간은 소인배일까 아닐까, 소심하고 쪼잔하고 간사하고 세상 속 좁은 소인배를 명확히 판단해서 호들갑스럽게 놀려드립니다. 청취율 조사기간 특집 침착맨 주펄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버지 박지성 해설위원과의 합방을 예고한 대인배 축구인 구 이말년 현 침착맨, 신과 함께 별점 2점 준 이동진 평론가와 쿨하게 합방한 대인배 영화인 주펄 주호민 작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분기별 코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됐다는 얘기죠. 주호민 작가 오셨다는 건. 금방 와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는데 예. 사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희 베텐이 좀 소인배가 된 느낌이지만 너무 소인배예요. 한 번은 털고 가야죠. 언제까지 몇 번 터는 거예요? 예. 아니 본인 앞에서 털어야 진짜 터는 거죠. 예. 주펄 작가가 별밤에 출연해서 네. 뭐 출연한 것 자체까지는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예. 좀 뭐 배신감 뭐 안 느끼는 건 아닌데 예. 또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빈정만 좀 상하고 마는 건데. 도의적으로 약간. 예,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좀 오래 남습니다. 출연해서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라디오 너무 오랜만이고 이렇게 좀 잘 차려진 스튜디오가 너무 오랜만이야. 자, 자, 라디오가 너무 오랜만이고 잘 차려진 스튜디오가 오랜만이다.
두 가지가 걸리죠. 일단 라디오가 오랜만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 베텐에 이렇게 고정 출연도 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예.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오랜만이다. 한 달 만에 만나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달 만에 만나면. 예. 근데 저번에 오실 때 오랜만이라고 안 하셨는데. 이게 뉘앙스라는 게 있죠. 라디오가 너무 오랜만이다는 보통 방송에서 통용되는 시간 타임라인은 보통 한 3년 정도? 아 그렇구나. 예. 혹은 뭐 진짜 딱 한 번 나오고 한 10년 만에 나왔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모르셨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가 오랜만이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런 뜻이었나 보다.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죠. 아무 얘기나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 말 한 거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럼요. 전 제가 저런 말 한지 몰랐어요 사실. 여기는 혹시 인방이다? 예? 아니요. 인방으로 무식 중에 아니죠. 라디오죠 여기. 스트리밍이다 베텐. 엄연한 지상파 라디오죠. 예. 그리고 잘 차려진 스튜디오가 오랜만이다. 저희가 그렇게 누추한가요? 아니 잘 차려진 스튜디오라 하면 이제 요건 진짜 빼박인데. 제 작업실이나 뭐 이말년 작가님 작업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첨단 장비가 이렇게 막 확 사방에 이렇게 있는 그런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야말로 라디오 치고는 나름 첨단인 게 카메라도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 OBS도 있고. 예. 근데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어떤 스튜디오를 가면은 PD님이 유리벽 밖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뭔가 더 좋죠 이게. 공간상 이게 너무 좋죠. 이게 더 웃음소리도 들어가고 가족들이. 사실 잘 차려진 스튜디오라고 했던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덜 차려진 스튜디오라고 했었어야 됐네요. 왜냐하면 이게 더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스타일이 더 좋다고 하시잖아요 방금. 이게 너무 진수성찬보다는 소박한 이렇게 소반에서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 녹음 현장은 너무 오마카세고. 오마카세죠. 여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학생 식당 백반. 여기는 그 서서갈비. 여기 서서 먹는 느낌. 저기 서 있는 느낌까지 들어요. 아니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예. 결국은 좀 차이가 있다. 수준 차이가. 여긴 분식집이다. 경제적으로 좀 봤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 프라이스로 봤을 때 하지만 오마카세 보세요. 막 조용히 먹고 여기 편의점 도시락이다. 사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쭉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깔깔대면서 웃음이 넘치고 평소에는 막 안 하던 편한 얘기도 많이 하고. 베테랑 컵밥집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서 먹는 누가 이제 제가 만약에 밥 사준다고 하는데 1번은 오마카세고 2번은 피카츄 돈가스예요. 왜 피카츄 돈가스가 여기서 나와? 길에서 먹으니까 왜 피카츄 돈가스가 여기서 나옵니까? 피카츄 돈가스예요. 그러면 뭐 먹을 거예요? 오마카세와 피카츄 돈가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베텐이 더 저는 무조건 배성재님하고 먹죠. 네. 그래요. 네. 사주시니까요. 예. 사주시니까. 오늘 차린 건 마음에 드셨나요? 뭘 차리셨는데요? 오늘 같이 저녁 먹자. 오늘 저녁 이런 것도 저녁 밥 산 것도 까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얘기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방송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다 들리는 건데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 안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남의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냥. 뭘 인정하면 되죠? 예? 이 망언했다. 제가 망언했다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타 방송에 나가서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망언 인정 안 하면 다음 분께 또 합니다. 실언을 제가 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워 담고 싶다. 주워 담고 싶다. 망령든 말이죠. 그러니까 망언이라는 건. 망령 들렸어? 자, 심심한 사과 잘 봤고요. 베텐데 진짜 징하다. 진짜 이거를 몇 번을 하는겨. 그만해요. 이제 그만할 거죠. 한 번은 짚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 6번 정도 짚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남자 이 관련인데 주펄 작가 출연 공백기에 저희가 목동에서 잠깐 회식을 했어요. 깜짝 회식을. 네네네. 근데 놀랍게도 주호민 작가가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자택에 계시다가 맞습니다. 사실 다른 스케줄이 있었던 침착맨이 지나가다가 들른 게 아니라 침착맨 지나가다 들렀는데 이 주호민 작가께서는 거기서 직접 회식 시간 11시에 맞춰서 밤 11시에 맞습니다. 저 그때 졸도할 뻔했어요. 왜요? 너무 피곤해서? 이 형은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 2개가 이상 있어야지만 서울을 나오는데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나왔다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저희 감동 포인트죠. 베텐 회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날 따라서
갑자기 날씨가 또 바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뭔가 따뜻한 탕국에 이제 소주를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이종범 작가로부터 전원이 있었는데 누구 참석하는지 알려달라고. 이런 간을 봤다는 이 제보가 있어요. 이게 완전 하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또 망령 들었네. 망령 들렸어. 회식에 누구 오는데?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려봤나 사람? 가려봤다는 게 아니고. 아니, 자 이거는 두 가지죠. 예. 거기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어. 싫은 사람이 있었다일 수도 있고. 예. 꼴배기 싫은 사람이 그럼 있었다. 난 아니었나? 난 아니네. 거기 있는 저희는 다 안심이죠. 아 그래요? 저는 거기 아니네요. 왔던 사람들은 다행이다. 예 사람을 걸렀다는 것인지.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시는지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만약에 가시고 그러면 아쉬우니까. 예. 그러면은 다 오시는 거지 하고 안 오신 분들은 사실상 안 만나도 상관이 없었다고 아니 근데 좀 해석을 해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 누가 오는지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게 맥락에서 사실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 직전에 또 회식을 저희가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곱창집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정용국 씨, 유지혜 씨 있었는데 뭔가 그 둘 다 그렇게 편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들이 오나 안 오나를 혹시 맥락상 흐름상 체크했던 것인가? 이거는 정말 억측이시고 정말 억측이십니다. 이거는. 예. 저는 이제 그럼 넉살님이야? 아니 넉살님이 왜요? 예. 그냥 진짜 저 이런 기억이 없어요 사실. 물어본 기억이? 이종범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따가 어차피 독대하니까 그때 얘기를 기억이 그렇죠. 안 납니다. 예. 불편했을 수도 있죠. 정용국 씨 때문에 이제 뭔가 두 개의 태양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 한 자리에 정용국 씨도 좀 불편해했어요. 원래 같은 테이블에 두 명 있으면 안 된다고. 두 명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할당제가 있어서 이게 쿼터가 있는데 한 테이블에 두 명이나 앉아 있으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본다. 저한테 막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얼핏 보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태양 할당제. 네.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9월 26일이 생일이셨기 때문에 베텐 패밀리는 이런 거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미 시간이 나오셔야 챙겨드리는데 그래서 뒷북이지만 생파를 지금 함께 하려고 하고요. 아니 지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침착맨의 근황으로 좀 넘어가면 10월 20날 침투부의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출연하게 되죠. 저도 나가는데 질문이 그 침카페에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800개 정도가 그게 어느 정도 반응인 건가요? 보통은 한 100개 정도에서 멈추는데 100개 많으면 한 200개. 근데 이건 거의 한 많을 때 기준으로 봐도 4배 정도의 정말요? 관심이죠. 질문이 800개인지 아니면 거기 막 이제 크크크크크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질문 해달라는 글에도 크크크크는 달리니까 그거 뭐 포함을 당연히 해야죠. 야 관심이 지금 엄청 뜨거워요. 그래요? 야 이거 저희가 뭐 준비 없이 가도 됩니까? 준비 없이 그냥 오시고요. 왜냐면 저도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히 오셔서 뭐 그냥 좀 박지성 선수의 일대기도 한번 훑어보고. 일대기. 800개 중에 500개가 피카츄 돈가스 얘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건 짚고 넘어가긴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피돈과 호돈의 시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호돈은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호돈이 뭐죠? 호돈은 보통 축구인들에게는 호나우두를 뜻하는데 호나우두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호돈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불린 적은 없는데 피돈과 녹돈. 녹돈이요? 자 배호동이라고 별명이. 지금은 전혀 덩치가 커셔서 굉장히 슬림하신데 지금. 근데 이제 어깨가 이렇게 프레임이 그 넓직해가지고 좀 있습니다 느낌이. 0888님 주펄 작가님이랑 침착맨은 여행 스타일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촬영차 여행 가서 잘 맞았나요? 최고의 빌런 기안 84 없이 둘이만 여행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행 스타일이 두 분이 잘 맞으시나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계획을 좀 충실하게 짜는 편이고 그냥 침착맨은 누가 인도하는 대로 군말 없이 또 따라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죠.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MT 같은 거 뭐 스케줄을 짜도 침착맨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본 적 없어요. 그냥 다 잘 하고. 그리고 뭐 투덜대는 것도 없어요. 예. 뭐,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계획을 되게 꼼꼼하게 짜시는데
그 같이 좀 안 따라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 하면은 또 거기서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하고 제 그 단점이 맞물리면은 되게 그 환상의 시너지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기안84님 같은 경우는 저를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좀 징징대고 투덜거리는 스타일. 아니 그 뭐 징징대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싫어 이런 식으로. 계획한 대로 잘 안 하려고. 아니 그냥 이미 없어져 있어요. 어.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예. 약간 상극이시구나. 예. 예. 자 아무튼 근데 여행 또- 다녀오시. 예. 근데 또 이제 빌런이라고는 하는데 기안84가 또 없으면 또 빌런은 또 누군가가 또 맡습니다. 아 제가 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다고 빌런은 또 필요하기에요. 그럼요. 예. 자 오늘의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내가 소인배인지 아닌지 주변 사람이 소인배인지 아닌지 판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소인배 사연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삐치지 마시라고 선물 쿨링 스프레이와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배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자 7662님 거 이말년 작가가 먼저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차를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어떤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요. 차를 은근 자랑하고 싶었지만 주차를 멀리 해놔서 나중에 헤어질 때 제 차를 못 보여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주머니에서 흘린 것처럼 제 차키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키를 주워주면서 이 차 샀어? 라고 알아보더라고요. 뿌듯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차를 자랑한 저 소인배인가요? 야 요거 주민 작가는 차를 목동엔 절대 안 끌고 오시는데 목동에 안 끌고 온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러시아의 서울 시내에 끌고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서울은 웬만하면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임 작가님은 뭐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세요, 솔직히. 오늘도 지하철 타고 네, 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차 있죠. 네. 엔진 드러내도 사실상 아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엔진을 빼버려라. 관상용이에요. 엔진을 빼면 그 고깃집에서 숯 빼주는 것처럼 엔진 빼주세요.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빼달라 그래요? 네? 누구한테 빼달라 그래요? 아니 뭐 그 공업사 센터 가서. 예. 센터 가가지고 엔진 빼주세요. 아니 그래도 진짜 하등 생활이 변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가끔 저기 그 교회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예쁜 이제 그 비틀카 같은 거 뭐 껍데기만 미니버스 서 있는 같은 거, 예. 미니버스 같은 거. 껍데기 같은 거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주호민 생가에 그거 땡르시에 아니 제가 잘 노란색으로. 타고 다니는데 왜 그거를 아니 거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심청래 작업실 갈 때도 타고 뭐 여기저기 출장 갈 때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목동이라는 정말 이 교통의 중심지 이곳은 약간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닌데 예. 막 낮에 그 강남에서 볼 때도 그냥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아니 지하철이 사실 편하죠. 서울은 너무 막히고. 지하철이 제일 편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한 번을 못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새 차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못 알아봐가지고 일부러 차키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툭 쨍그랑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완벽한 연기라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연기하는 걸 눈치챘지만 받아준 걸 확률이 높아요. 이 차 자랑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 차 샀어? 운을 띄워주는 거죠. 그랬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접수를 좀 해준 것이다. 그래서 저 소인배인가? 나 이 정도까지인데 나 소인배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미 소인배로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진짜 억측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예. 차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계속 대화 내내. 네네. 언젠가는 이 차로 화제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화제가 안 나와서 계속 그냥 언제 나오나 하면서 대화에 집중을 못 하고 있었을 그런 모습. 그게 이미 소인배의 느낌이 강하다.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 모습이 약간 조금 보기가 싫으네요. 소인배스럽다. 아니 이게. 근데 차를 좋은 걸 산다는 건 어느 정도는 또 자랑하는 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예. 좀 인증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같이 원래 몰려가서 구경하지 않아요? 누가 찾았다 그러면? 그렇죠. 가가지고 네. 타이어도 한번 밟아보고. 그렇죠.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막 세차 냄새 막 타고 그렇죠. 막 킁킁대고. 예.
그러니까 자랑한 게 잘 뭐 딱히 소인배 같다기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소인배 같다기보다는 방법이 그냥 차 샀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차 샀어라고 면전에다가 그냥 얘기하는 건 너무 안물안국 느낌이니까. 아 그래요? 이 은근한 느낌이 또 미덕이거든요. 예를 들면서 저기 SNS에 다른 거 찍는 것처럼 쓱 찍었는데 이 사진 귀퉁이에 네. 그 초점 빠진 채로 예, 그 로고가 살짝 잡혀 있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것도 되게 소인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소인배 짤로 이렇게 더구나 시계까지 시계 같은 거 핸들 사진 그렇죠. 뭐. 시계 차고 스티어링을 같이 걸어서 찍는 거. 그리고 이제 문구는 이제 되게 자기 힘내는 암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뭐 이런 거 쓰고. 그런 멋있는 명언 그런 글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성공했다에 좀 제가 성공했다에 취해서. 그렇죠. 이 사과 노트북이랑 네. 그다음에 시계랑 그다음에 그 핸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같이 걸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근데 저는 굳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흘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에 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갈 거야? 뭐 택시 불러? 뭐 차 탈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멀대잖아 지금. 주차를 멀리 해놔가지고. 너무 멀리 해놨다. 그래서 본인이 좀 약간 달아오른 것 같아요. 이게 조바심 나고. 이해는 갑니다. 근데. 네. 이해는 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 궁금하더라도 상대가 내가 말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나 차 샀으니까 그 좀 한번 자랑해도 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 샀어. 나 저번 주에 차 나왔는데 한번 볼래? 오히려 그냥 아예 같이. 그래서 뭐 상대방이 축하해. 그러면 반응이 별로 뭐 밋밋하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반응이 좀 그래도 관심이 보인다. 예의상이든 뭐든. 그럼 보여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밋밋한데 2트 3트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잘했어 근데.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게 사륜구동인데. 안 놔. 이러면서 이러면 조금 되게 좋다 하는데 근데 내가 옵션을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했어 다른 모델은 없더라고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간다면 그러니까 그건 소인배 같진 않아요. 예. 그거는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꼴보기 싫은데 소인배는 아니에요. 멘트를 드립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거. PPL 화법. 그냥 대놓고 그냥 들이미는 거. PPL 화법. 갑자기 드라마 PPL 갑자기 시동 걸면서 헤드라이트 클로즈업으로 잡히고. 그렇죠. 막 성능을 막 줄줄 외우면서 그렇죠. 스펙을. 찍어놓은 사진 보여주고 또. 알겠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소인배 느낌이. 요거는 조금 정상 참작이 가능한 이해 가능한 소인배. 네, 그래서 소인배라고 하긴 좀 어렵죠. 아니다. 이해는 가능하지만 침착맨은 소인배는 맞는 것 같다. 저는 소인배 맞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박사님은 소인배 박사님은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정산 참작 가능. 예. 알겠습니다. 소인배가 아니고 카푸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막말 아닙니까? 글쎄요 그분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 듣고 돌아옵니다. 속좁아 박사님. 형 속좁아 박사님. 이 속좁아 박사님이 알려주마. 속좁아 박사님. 자 X 버튼을 눌러서 마음속을 열어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분기마다 돌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예능 프로가 모시고 싶은 듀오 92말년 현 침착맨 그리고 소인학 박사 주펄 주우민 작가가 배텐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소인배 사연 수리남자님 거를 뭐야 수리남자님 거를 주우민 작가가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 화제작이었던 수리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 2편 정도 보고 나머지 아껴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너 수리남 봤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모 배우 반전 기가 막히지 않냐? 라고 스포를 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화내도 인정이죠? 화내도 소인배 아니죠? 오히려 화를 내야 대인배 맞죠? 이렇게 스포당한 거
어떻게 해야 잊혀질까요? 저 스포당했는데 지금 반전이 있다는 걸 알아서 반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포예요 지금. 스포가 될 수도 이분은 있죠. 저한테 스포였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예, 이것도 사실 금기어죠. 사실은 예. 세상에. 세상에 이거는 화내도 인정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는 스포는 네. 그 사람과 거의 연을 끊는 수준입니다. 침착맨은 신경 안 쓰시고. 저도 스포는 좀 심술 납니다. 예. 일단 의도가 열받아요. 저는 사실 뭐 내용 알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 의도 나의 감상을 방해하겠다는 그 의도.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네. 물의 극치로 꼽히는 거고 사람을 인간으로 안 봤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구가 너 수리남 봤어라고 운을 띄웠어요. 네. 말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봤겠지 하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수리남 봤어라고 확인을 하고 다짜고짜 했어. 대답도 듣기 전에. 대답도 듣기 전에 들어갔다는 게 약간 의도성이 좀 있다고 좀 보지 않을까. 오히려 아닌가? 정말 재밌게 봐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골탕 야구 골탕 빨리 먹이고 풀고 싶어서. 침착맨도 스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테러 행위에 가깝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범죄도시 2 때도 그때 저희가 뭐 얘기가 쓱 나왔더니 갑자기 동공지진이 침착맨 웬만하면 동공지진 없거든요. 근데 그때 동공지진 이거 내가 여기서 대처랑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도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네, 딱 그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근데 스포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는 건 다 동의가 되는데 그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막 30년 전 영화도 막 스포라고 하면은 안 본 사람들이. 베텐에서는 저희가 공소시효를 2년 정도로 2년으로 보거든요. 적어주죠. 군대 갈 예. 때 못 본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군대 기간도 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1년 반에서 1년 정도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요즘은 땡튜브에 요약본이 막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시효를 이제는 사실상 거의 그 극장에서 내려가는 시간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IPTV에 올라오는 시간 정도로. 예. 굉장히 짧아지네요. 그러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 시오면. 지상파 TV에서 해줄 때 인정이다. 지상파 TV에서 나오는 게 보통 짧으면 뭐 한 바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아무튼 수리 남자님은 소인배가 아니다. 화가 날 수 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지금 엄청 화제잖아요. 또 이 수리남이. 예. 그 저희한테 지금 사연 보내면서 블라인드를 처리했어요. 모 배우 반전 기막히지 않냐. 네. 근데 이분은 면전에서 어떤 배우인지까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반전이 있다만 들은 게 아니라 네. 예, 이것은 화날 수 있다. 모배우 반전이란 말은 사실 그래서 빼도 됐을 텐데. 이거 청취자에 대한 스포다. 이거까지 그냥 스포다. 그 특수 문자로 삐삐삐삐 해놓고 기가 막히지 않냐 이렇게 막 표현해도 돼. 본인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소인배적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 수리남자 자체가 저희한테 약간 이거를 전가하면서 너네도 당해봐라를 약간 의도가 있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아니 일부러 하기보다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약간 의식이 됐으니까 좀 조심을 하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똑같은 놈들이다. 의도가 똑같은 놈들끼리 내로남불 똑같은 놈들. 똑같은 친구나 이게 사연자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놈이다.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대본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읽은 것도. 예. 그럼 이 제작진도 좀 부주의한 게 있었네요, 그죠? 작가가 그러네? 이걸 어쨌든 사연을 받아. 이 대본은 어떻게 쓰시게 됐습니까? 본인은 봤다 이거지. 예, 이 정도면 사실 처리를 해서 그리고 이거 사실 읽을 때도 예. 사실 주호민 작가 정도의 스트리밍 경력이라면 걸릴만 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어디서도 걸러지지 않은 이 사회적 안전장치 붕괴가. 아니 근데 작가님이 이 부분을 볼드 처리해가지고 안 읽을 수가 없게 해놨어요. 아니 진짜 여러 번의 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다 뚫려버렸어 이게 잠금 장치가. 완전 싱크홀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그 와중에 또 작가님한테 또 넘겼어요. 볼드 처리해놔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베텐에서 스포 관련 뭐 기사라든가 뉴스에 보도가 되면 주호민 작가 목소리로 나갑니다. 그럼 사실상 주호민 작가가 스포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료화면이 폭탄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폭탄은 여기서 터졌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안고 가야죠. 지금 너무 무례한 채팅을 봤는데 볼드에게 볼드가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되셨을 텐데. 발드에게 발드가는 볼드체가 그거였어요? 아니 그거예요 그건 볼드가? 아니죠. 아니죠. BOLD죠 그건. 예. 뭐 묵직하잖아요 볼드체가 좀 원래. 그렇죠. 참. 스펠링이 다르구나. 자, 아무튼 그러면 침착맨님은 이분도 약간 소인배다? 송인배 이걸 전달한 것 자체가. 송인배가 좀 있고 친구랑 사실은 친구랑 자기는 다르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분 같아요. 비슷한 부류 같다. 거기서 거기다. 네, 거기서 거기다. 알겠습니다. 자, 볼드모트가 그런 거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그랬던 그럼 거냐. 이름이 모트였어요 원래? 그래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 건가? 그거 사실 무례한 거니까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나? 그러니까 당사자가 싫어하지 언급하면 그쵸. 싫어하지. 야, 아니 무슨 모트라고 불러야지. 이 자식 모트라고 불러야지. 아니 볼드 이제 풀렸다. 이제 풀렸어. 그래서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이거 그럼 J.K. 롤링 작가도 되게 무례한 거네요, 그죠? 야 이거 뭐 못 살겠다. 난 세상이 무례해가지고. 이게 약간 모트 형한테. 그 모트네요. 네, 그 모트. 그래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볼드모트. 나 같아도 화내. 볼드모트도 이름 못하면은 주호민 작가도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작가라고 해야죠. 그 작가라죠. 예. 야, 이름부터 롤링이라 돌린다. 그러네. 이름이 이게 돌리는 사실 작가였어. 이스터에그가 다 숨어 있었네요, 그죠? 무섭다. 롤링 어택 장난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롤링 어택. 그럼 주호민의 주호가 이름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뒤에는 청취율 조사기관이라고 지금 오냐오냐 하니까 계속 나오네. 청취자들이 왕인 줄 알아요. 청취율 조사기관에. 좀 자제해주세요. 법적 조치는 들어갑니다. 예. 괜찮습니다. 주호라고 불려도 괜찮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은 뭐 청취율만 나온다면은 외자였어? 약간 예. 그러면 약간 그 호영. 그 서양식으로 네. 이게 도치가 된 거였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트민, 모트민, 모트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한국식으로는. 이렇게 앞뒤를 바꿔가지고 성과 이름이 바뀌니까. 모트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잉호잉님 거 소개해 주시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꼭 양치를 하는데요. 옆자리 선배가 자꾸 나 치약 안 가져왔다. 치약 좀 빌려줘. 하고 치약을 빌려갑니다. 그렇게 제 치약을 빌려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고작 치약이라도 매일 이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치약 다 써서 없다고 하면서 저도 안 닦으면 소인배일까요? 자기 파괴적으로 가요. 싫어서 그냥 심술나서. 결론 이렇게 가? 나도 안 닦고 계속 이걸로 맞대응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저랑 좀 괴가 비슷해요. 이상하게 이게 좀 심술 나잖아요. 치약 빌려주는 거? 예. 그러니까 나도 안 닦고.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가스 뿜으면서 다니겠다. 나도 안 닦고 말어. 이거 좀 저랑 비슷해요. 자기 파괴적인 거. 그냥 양치하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 침술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얄미워서. 자꾸 부모님이 제일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이 닦아라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그래서 심술이 난 거 아니에요 이미 부모님한테?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그 심술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박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공감을 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 공감이 가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제가 먼저 짜주고 치실도 하나 줄 것 같은데. 왼뺨도 오히려 왼뺨도 돌려댄다. 왜냐면은 이게 이 상황은 제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치약을 짜주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이 상황에. 나는 그렇게 항상 보통 하는 편이에요. 누가 나를 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 더 주고 해서 그냥. 그래요? 예. 근데 그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치약의 주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치약 좀 있어. 그러면 치약 여기 있어. 일로 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요만큼 쥐똥만큼 짜준다. 쥐똥만큼이면 적정량. 정량.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아니 치약이 그리고 막 너무 비싼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무슨 막 로얄 젤리 짜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치약인데. 근데 좀 여기 열받잖아요. 예? 왜냐면 한 달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뭐라고 해야지?
방치했다는 거 자체가 열받잖아요. 치약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한 달 동안 반복돼도 상관없다. 주호민 작가는. 저는 좀 말을 해야 되지 않나? 화장실에 그냥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알아서 쓰라고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럼 계속 채워 넣을 거예요? 계속 치약 채워 넣고. 그럴 거요? 진짜로? 그것까지는 공공재가 돼가지고 말이 안 돼. 공공재가 돼서 3일 만에 다 바닥 났어요. 말이 그럼 안 또 돼. 내가 또 사고. 그러니까 열받는다는 감정이 들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막 뭐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더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넌 뭐 돈 없어? 아니 그러니까 치약하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야 이 그지 자식아. 누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요. 그 몇 번 해주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일진 시절 느낌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또 옆자리가 선배인데 또 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저는 그냥 짜줄 것 같습니다. 알아서 대세요 이렇게 하고. 되세요? 저는 근데 치약을 빌려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싫어요. 상대방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빌려가잖아요. 네. 그분의 칫솔 모가 내 수도 있다. 치약의 튜브 앞부분에 닿는 게 너무 싫어요. 소인배 같은데 이것도? 이거 약간 이게 소인배예요? 색다른 소인배다 이거는. 짜증나잖아요. 그래요? 대부분 남자잖아요. 보통 여행을 가거나 예. 그래도 가서 야 치약 좀 하면은 사실 주의 깊은 사람들은 위생상 치약의 어떤 떨어지는 부분을 쓱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끊어가는데 꼭 이 치약의 앞에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문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도 그 DNA가 묻고 DNA가 치약의 다음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에 DNA가 또 묻고. 여자는 괜찮냐고. 채팅창에 여자는 괜찮냐고. 아니요, 뭐 그건 아닌데. 아니, 대부분 아닌데. 남자가 더 싫을 뿐. 더 싫다. 예, 조금 싫다와 더 싫다. 저는 요거는 예. 한번 세척을 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 줘야 돼. 왜냐면은 식당을 못 가요. 그런 아니 치약은 소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셀프 소독이 된다? 그것도 있고 식당에 가면은 숟가락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논리면은 식당을 못 갑니다. 아니, 그거는 설거지가 이미 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치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치약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요만큼을 쓸어서 닦으면 요 부분에 남지 않습니까? 그 끊어진 부분에. 근데 남는데 그 칫솔은 전에 한번 세척이 됐다는 거죠. 이거 씻을 거 아니야. 치약으로 이미 입으로 씻어놨잖아요. 이거 그 코너 제목을 소인배 판단소에서 소인배 올림픽으로 바꿔주시는 게. 각자 그 출전 선수고. 예. 너무 소인배들이신데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첫 해는 안 그랬는데 발전하고 있어요. 2단계 청출 1위라고?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점점 나올 때마다 소인이 되는. 저도 지금 많이 소인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치약은 은근히 조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옛날부터 치약도 또 이제 허리부터 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아껴서 짜는 거. 예, 뒤부터 딱 내가 이렇게 앞으로 밀착을 시켜놨는데 그쵸. 이거 허리를 눌러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럼 이제 뒤에서 짜는 놈 따로 있고 가운데 짜는 놈 따로 있나? 그런 대사를 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궁시렁 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저도 선배니까 차마 말로는 좀 하기 힘들고 나도 안 닦아? 서로 그냥. 누가 그래? 네? 나도 안 누가 그래? 선배 것도 그냥 다 부셔놔. 몰라서 그 칫솔 다 부셔놔요. 못 닦게. 광인이네요, 그거는. 예, 소인배가 아니라. 아무튼 주호민 작가는 이 정도는 내가 내 손으로 난 왼뺨도 돌려야 된다. 치약을 다 써서 없다고 하면서 저도 안 닦으면 소인배일까요?라는 소인배죠. 이것은 요거는 이는 닦아야죠. 이렇게까지 이를 안 닦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소인배다. 그럼요. 남들이 싫다고 내 집을 태워버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건 치과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닦으면 지혜된다라고 하시면 지혜 씨가 안 닦아서 된 건 아니에요. 지혜된다가 뭡니까? 지혜 씨가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벌써요? 치아에 뭐 문제 있는 어떤 에피소드만 나오면 다 유지혜 씨가 소환되는데 임플란트를. 예, 그래가지고 꼰대답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숙소에서 뭐 싸웠나요? 그건 아니고 정예인 씨랑 주먹다짐. 그건 아니고 사랑니의 방향이 옆에 어금니를 깨는 바람에. 이거 뭐 대외적인 뭐 이유는 그렇겠죠. 젊은 사람이 뭐 그게 거기까지 뭐 밀려나가지고 임플란트를 저희도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의심한 적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임플란트 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침착면 지금 강냉이 썰을 지금 미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마마무의 피아노맨 듣고 돌아옵니다.
아무도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임플란트 했다고? 아 맞았을 때? 네. 나 싸워서 빠졌다고는 전혀 생각 못. 얼굴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작으면 용적률이 좁아서 치아들이 삐뚤빼뚤해지는 사람들이 흔하고. 그 보통 앞니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구를 맞으면 나갈 수도 있죠. 싸울 때? 아구를 맞으면? 예. 여기를 맞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맞으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아가 좀 약간 부실한 상태에서 맞으면 빠지는 거지. 깨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어. 아니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인플라너서라고. 깨져가지고 여기만 한쪽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뽑고 박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옛날부터 이제 때리는 사람 일진들이 예. 어금니 꽉 깨물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어금니에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지 혀에서. 혀 깨물지 않게. 예. 아, 알게 있다가 한번 혀를 깨보니까. 그 혀가. 그것도 있고 치아가 진짜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어. 꽝 부딪혀. 역시 익숙하시다고. 일진맨이라서. 아니 본인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본인도. 나는 그러니까 내가 혀 안 깨물려고. 어금니과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건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느 차이다. 쪽에 서 있느냐.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자, 오늘은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로 이말년 작가, 주호민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디코코볼님 거를 주호민 작가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친구가 먼저 술값을 계산해서 n분의 1 가격을 알려줬습니다. 14,260원이라는 애매한 가격을 알려주길래 그냥 14,300원을 보냈는데요. 친구가 왜 40원을 더 보내냐며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40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깔끔한 건 좋은데 친구 사이에 이렇게까지 칼 덫이하는 제 친구 소인배 같지 않나요? 이미 웃음으로 이것은 이건 어떤 상황이죠? 핵소인배다라는 걸. 저는 요거를 네. 그 40원 돌려준 친구를 네. 평소에 네, 좀 그냥 싫어했다. 좀 약간 소인배스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소인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심술날 포인트는 없어요. 숫자를 칼같이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14,260원을 말했겠죠. 안 그랬으면 그냥 끊어서 달라고 했겠죠. 그죠? 14,000원만 보내. 아니면 뭐 14,500원 보내. 14,000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260원을 한 거는 이제 숫자를 진짜 약간 그 회계 마인드로 딱 맞춰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 생활화하고 싶은 스타일인데. 그렇죠. 아니면은 저는 일종의 유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40원 보내준 걸 그냥. 그냥 14,260원이 나왔어. 근데 14,300원 보낸 건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냥 여기서 40원 거슬러주면 웃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는 유머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웃기지 않은 친구였나 보죠. 그런가? 예. 아니면 요건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냥 성격이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막 40원을 깨면 계속 신경 쓰여. 그러니까 뭐 돈 관리를 막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숫자 강박이 있다면. 강박이 그렇죠. 있다면. 회계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죠? 그거일 확률도 있을 거예요. 격리 마인드. 예. 채팅창에 40원을 더 쓴 내가 대인배라고 생각하는 소인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디코코볼님이 나 그냥 40원 더 썼어요를 지금 대인배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냥 1,400, 아니 저도 14,260원 나오면은 당연히 저는 아마 15,000원을 보낼 것 같은데 아예 그냥 15,000원은 진짜 대인배라고 본인을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게 아니고 이거 그 숫자 치기가 귀찮지 않아요? 이렇게 막 탁탁탁탁 15000 치는 거랑 14260 치는 거랑 그렇게 다르다. 또 오버한다. 또 오버해. 이게 나 2만 원 보낼 것 같은데. 아까는 무슨 뭐 2만 원 보내는 거는 치약을 짜준다고 뭐 갖다 놓는다고 하질 않나. 아니 뭐 나 가잖아 사마가. 킵더 체인지. 예, 킵더 체인지 하면서. 와, 팁이다. 남은 거는 킵해놨다 다음에 같이 쓰자. 네가 n분의 1 나누기 하는 거 고통스러워 보여서 내가 팁으로 몇천 원 더 얹어줄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뭐 40원 뭐 300원 이런 걸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야 이게 진짜 썩 보기 좋지 않은데. 대인배가 되고 싶은 강박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예.
대인배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야. 화장실에 뭐 치약을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뭔가 각이 열리면 그냥 난 대인배라는 걸 너무 들이밀거든요. 2만 원 주고 치약도 갖다 놓을 것 같은데. 2만 원을 왜 줘 갑자기. 모르겠네요. 저는 이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아, 요것도 14,300원을 보낸 게 저는 이거 같아요. 14,260원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뭐 40원 더 가져가면서 의식을 했단 말이죠. 주는 사람이 그쵸. 애초에. 그래서 줬는데 40원을 돌려보내주니까 뭐야 왜 이거를 내가 선심을 썼는데 왜 안 받지? 그러니까 오히려 40원에 집착하는 건 본인이 아닌가. 그렇죠. 그죠? 내가 이렇게 40원 더 줬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야? 왜 내가 선심을 왜 거절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진짜 이거는 뭐 숫자를 딱 떨어지게 하고 싶은 상대 친구의 어떤 그 디지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게 40원 가지고 이 친구가 40원을 보내기 위해 수수료 500원을 썼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건 광기죠. 광기인가요? 이거는? 네, 수수료까지 소요되는데 나는 숫자를 딱 맞추려고 너한테 500원을 헛돈을 날린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500원 수수료 써서 40원 돌려주면 좀 나랑 지내기 싫은가? 나랑 좀 거리 두고 싶은가? 막 뭐 조금이라도 빚지기 싫은가? 이건 진짜 뭐, 강박이죠.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요즘은 근데 수수료 그렇게 안 나오죠? 이런 거 n분의 1 요즘 송금할 때. 수수료 많이 없어졌죠. 40원을 보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수수료가 애초에 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칼더치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칼도치하는 세대가 우리는 그냥 누구 한 번 사고 누구 한 번 사고 그렇죠. 그냥 이런 눈치껏 느낌이죠. 사는데 근데 여기는 배성재님이 항상 사셔가지고 항상 아니 목동까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예, 저는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목동까지 이렇게 행차를 하셨는데 그거를 뭐 돌아가면서 산다는 좀 아니다. 예. 저 이제 일어나지도 않아요. 옛날엔 계산한다고 막 뭐 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용도 안, 앉아있어요. 지갑도 안 갖고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갑도 안 갖고. 자, 하지만 그렇게 항상 오실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 뭔가 잘 차려진 라디오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소인배 들렸어? 이 코너에 그 위인님이 갑자기 소인배 들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412님 거 침착맨이 소개해 주시죠. 친구들이랑 땡플릭스를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집에서 혼자 애니메이션 보다가 친구들이 날 오타쿠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시청 목록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소인배 같은 행동이었을까? 이거 좀 공감되죠? 재밌네요. 이거는 공감되는 좀 그 느낌이에요. 그건 있죠. 예. 제가 이제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네. 어머니도 보시고 형도 보고 네. 그리고 또 뭐 말하기 그렇게 하지만 해버지도 봅니다. 네, 해버지랑 이거 나누는 사이인데. 아니 그렇게 많이 공유를 하세요? 예? 그렇게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아니면 한 칸 남으니까. 대박. 공유해 줬는데 그 뭔가 또 너무 좀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를 창피하진 않는데 19금 영화. 그렇죠. 그쵸, 좀 수위 그쵸. 높은 거를 이게 실수로 누를 때 있잖아요. 실수라니요. 왜냐면 목록을 이렇게 리모컨으로 따다다다다다 찾다가 그것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동 재생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알고리즘에 그런 거 뭐 알고리즘이었어요. 수위 높은 영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없죠. 예. 영화를 감상하다가 그 필요한 노출이어서 보는 게 아니고 노출만 발췌해서 본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나중엔 그것만 알고리즘이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발췌도? 이렇게 딱 켜치면은 항상 살색이야 뭔가 이렇게 좀 화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저는 주로 어차피 봤던 영화를 또 보고 뭐 그런 봤던 드라마 또 보고 뭐 그레이 항상 시리즈 같은. 그레이 시리즈는 아니고 아니.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요즘은 그 프로필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 프로필로만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혹시 또 저는 이제 뭐 비번 같은 걸 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근데 이제 가족분이나 해버지께서 잘못해서 이제 배성재님 프로필로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엄한 것들이 이렇게 메인에 내가 보고 있던 것, 뭐 현재 시청 중인 것에 그런 게 많으면은 좀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신다는 정리를 거죠. 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럴까봐 신경 써서 보려고 안 한다. 실수로 누르려고 안 한다. 일부러 막 교양 프로 같은 거 몇 개 시청해놓고 섞어준다.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지만 텅 빈 방에다가 틀어놓고 주무신다. 몇 개 좀 섞어줄래? 아닙니다. 예.
저는 원래 다큐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 땡플릭스를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제 아내와 딸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 만화방에서 예. 암살교실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아 있죠. 암살교실. 되게 유명한 책인데 유명합니다. 예. 그 칭찬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설정은 되게 재밌는데 네. 좀 약간 GTO 느낌의 네. 좀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진부한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살짝 보더니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집에 들어가면 땡플릭스 암살교실을 보는 거예요. 약간 저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네, 운을 살짝 네. 띄웠어요. 예, 이런 예. 만화가 있는데 옛날에 예. 그 명작 소리를 들었다. 예. 근데 갑자기 그걸 접하더니 조용히 이제 땡플릭스로 딸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아내가. 예. 근데 최근에 다 봤어요. 네. 다 보면서 마지막에 막 울면서 보더라고요. 둘이. 오히려 재밌게 보신 거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막 숨기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본 애니메이션은 암살교실 같은 애니메이션이 아닐 거예요. 그럼 아마도 이제 땡플릭스에도 뭐 무슨 되게 딥한 애니메이션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조폭이 갑자기 이렇게 강제로 여자가 돼가지고 아이돌 활동을 한다던가 뭐 희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세계물.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 추측입니다. 예. 근데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이세계물은 뭐 근데 그렇게 막 뭐 예? 오타쿠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지울 정도라면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걸 봐? 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의 애니메이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워버린 거 예.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땡플릭스에 있는 거를? 아니 가끔 이렇게 추천을 그러니까 이게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 추측성 자백이라고 하죠. 예, 추천을 해준다는 거는 평상시 그렇죠. 많이 평상시에 그 알고리즘을 엄청 받았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받았다는. 왜냐면 땡튜브보다 그쪽 알고리즘이 훨씬 더 그 의존적이거든요. 예. 이 사람은 이것만 본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작가시니까. 이게 요즘에 일의 일부죠. 이런 트렌드는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호기심, 지적 그렇구나. 호기심이라고 해두죠. 업계 탐방. 예.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겠네요? 뭐 이게 다 보긴 봅니다. 뭐 이렇게 뭐 격투왕이라든지 블랙 크로버 뭐 이것저것 나오면 한 번씩 보긴 봐요. 요즘에 애니메이션 작화는 얼마나 좋아졌나 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그 심의를 통과한 것이고, 네. 예, 거기 이거 누군가 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고 취향에는 저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같이 이제 공유할 때 시청 목록 지우느냐 이게 소인배이냐 공유를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진짜 이게 사실 소인배는 공유도 안 하죠. 네. 내 집에 아무도 안 들이거든요. 공유를 안 해요? 대신에 너무 보고 싶으면 결제를 해줍니다. 야 이건 그래요? 상대방이 미안한 정도가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저 왜 안 해줬어요 결제? 아니 저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아니 4명이 공유 가능한데 이걸 공유를 안 해주는 것도 사실. 그러면 나머지 3칸은 뭘로 비워놓으세요? 아이, 엄마 이렇게 있어요. 아이랑 엄마 한 칸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 이제 키즈가 있고 예. 이제 애기 엄마가 하나 있죠. 예. 야 돈으로 때우는 소인배라고 제 것도 결제해 주세요. 예? 제 것도 결제해 주세요. 그럼. 아니 이미 있다니까요. 제 거 하나에 그. 아니 저 영화 보는 거에. 아니 새로 결제해 준다며. 새로 또 해달라고요? 해준다면. 아니 있으시잖아요. 내가 쓰는 칸 하나, 아이용, 아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가 하나 있고. 타쿠용, 덕후용. 타쿠용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베텐에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소인배 같았다. 예. 자, 다음 주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빡종.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이 옛날 게 더 잘 만들었어. 그 이동진님이 그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야 진짜 옛날 게 더 잘 만들었어. 이동진님이 아니라고 옛날 했는데. 애니메이션 뭐요? 옛날 애니메이션이라 하면은 뭐 오렌지 로드라든지 오렌지 로드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니요 넷플릭스는 없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가 옛날 게 더 좋았다는. 오렌지 로드 와 진짜 오랜만이네. 그거 옛날에 비디오로 봤는데 빌려다가 OVA라고 하잖아요. OVA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만화로만 보다가 예. 애니로 보니까
그림체도 조금 다르고 예, 그렇죠. 그 대사에서 느껴지던 그 느낌이 더 강조돼 있잖아요. 막 그 주인공 이름이 아유가와 마도카인가? 마도카. 네. 맞습니다. 마도카 맞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찌질한 말투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마도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네, 지브리 거랑 그 기생수 원펀맨 기생수도 그림체 너무 바뀌어. 기생수는 그림체가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출 너무 좋던데. 저는 좋던 게 그 만화는 너무 비정하고 너무 약간 잔혹하잖아요. 근데 잔혹한 부분을 조금 경감시켜가지고 보기 편하게 해놨어. 그 기생수의 그 사지절단이 너무 그쵸. 뭔가 곤충이 막 사지절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덜하고. 그거 재밌어.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 그거 계속 추천해 뜨더라. 그거 그것도 재밌고 전 애니메이션 잘 안 보는데 집에서 맨날 그거 틀고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속 격투왕 바퀴 정말 재밌어. 그건 안 보더라고. 패는 건 안 보더라고. 너무 재밌는데. 블랙 크로버도 요즘엔 넷플릭스에서 환경 다큐가 제일 재밌어요. 자연 다큐도. 섞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요즘에 덮는 기간인가요? 다큐를 덮으시는구나. 나의 오바마가 나의 문어 선생님. 그거 좋던데요. 그건 정말 걸작이죠. 저는 오히려 그거 너무 걸작이라고 가지고 기대하고 봤어. 나의 문어 선생님이요? 그래서 좀 밍밍했어. 너무 기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대규모로 그거 보고 그냥 그 막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하는 다큐 있거든요. 환경 메시지 있는 거. 그거 보면은 와 퀄리티가 확실히 차이 나요. 그거는 약간 소규모로 찍은 거고 문어는. 문어 선생님이랑 원래 같이 다녀가지고 감흥이 없는 게 아니냐. 나의 문어 선생님. 나도 있는데 나도 문어 선생님. 그 돈룩업이 넷플릭스 영화인가? 예 맞습니다. 그거 재밌더라고. 보였어요? 네. 그거 왜 봤더라? 왜 봤지? 형이 추천해줬나? 저 추천 안 했을걸요? 저는 딱히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 왜 이렇게 재밌게 봤지? 나도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보긴 했는데 좀 너무 그 풍자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풍자성이 강해서 약간 너무 교훈적이야? SNL 코너 보는 느낌이었어. 너무 교훈적이었어?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나중에 이제 몇만 년 뒤에 그 내린 별에서 즉시 이제 또 그 만나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재밌는 거. 그 부분 너무 아까워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외전으로. 네. 몇 명 살아가지고. 아스포라고 지금. 뭐 그거는 뭐 없잖아요. 2년 안 지났는데 아직. 그 2년 안 된 거야? 근데 최신 영화를 봤네. 저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어. 다 살색으로 나와서 좋아하시는 장면이냐고. 아니요. 아니요. 자, 클로징 좀 가겠습니다.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입니다. 배성재 10 10월 15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